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네, 오늘은 남천동에, 부산 남천동에 삼익비치 못지않게 재건축 대장주로 뜨고 있는 뉴비치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서 20년 가까이 살고 계시는 원주민을 모시고 진행 상황 그리고 의견들, 주민들의 동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번에 삼익비치 인터뷰한 분과 마찬가지로 신분 노출에 의한 어떤 그런 보호 때문에 상반신은 얼굴은 내지는 않고 상반신만으로 촬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좋은 컨텐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뉴비치에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더욱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뉴비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이제 뉴비치도 제 지인도 많이 살고 하는 아파트지만, 뉴비치가 벌써 재건축을 할 시기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이 뉴스를 보고 좀 했는데, 이 뉴비치가 참 올 초에 아주 다행스럽게 조건부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재건축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규정이 아주 완화되면서 조금 재건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조건부 재건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거의 그 다음 단계는 자동으로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뉴비치는 그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서 PM업체 선정 및 통합 단독 지금 거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예, 4월 19일까지 마감을 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그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투표라는 거는 이게 재건축 하느냐 마느냐 그 관계 투표입니까?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재건축을 하는 거로 해갖고 안전진단을 통과를 받았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일몰제가 걸렸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타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타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지금 모으는 거죠. 모으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으로 재건축 하느냐, 아니면 인근 지역까지 합쳐서 하느냐 하는 통합 재건축, 그걸 결정하는 그런 투표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네. 지금 단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통합을 할 것인가, 수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추진위에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그럼 중요한 선거다, 투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단독 재건축, 그다음에 통합 재건축 그 두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 번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단독 재건축 먼저, 재건축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사실 단독 뉴비치만의 재건축을 주장한다는 거는 투자자의 개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투자의 개념이라는 거는 자금을 투입을 하고 최대한 빨리 거기에 대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여기 뉴비치에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뉴비치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원금이 금리가 매우 올라간 상태에서 아마 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한 투자라는 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호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팔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생각할 때 처음 들었을 때 뉴비치 재건축을 한다 했을 때는 뉴비치 아파트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또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통합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재건축을 하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장점이. 그렇죠. 이권자들이 최대한 줄어드는 거죠. 이권자들이 뉴비치 소유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독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그 이권자들이 마음만 합친다면 너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독을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호재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단계별로 호재가 발생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있겠죠. 예. 그러면 장점도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단점이 있다고 봅니까? 단점으로 보신다면 전 사실 이 단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파트가 아주 왜소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200%입니다. 200% 용적률 가지고 단독을 한다는 거는 일반 분양에 대한 한계가 너무 큽니다. 아, 200%밖에 안 됩니까? 네, 200%입니다. 현재.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반 분양한다면은 사실 추가 세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면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그럼 분담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삶의 비치를 보셨겠지만은 사실 그 분담금은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분담금이 아니에요. 조합은 분담금이 4,500만 원 예. 가까이 되니까. 예, 평당 4천만 원이면은 사실 웬만한 아파트를 사고 남겠죠. 사고 남죠. 예, 네. 근데 내 아파트를 다시 짓는데 핫팟한 짓을 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되는구나. 자, 근데 이 경기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 더 높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위치적으로 보면 단독 재건축을 해버리면 유비치의 위치가 좀 이렇게 다른 건물들에게 포획되어 있는 형상 아닙니까? 네네. 바닷가에 인접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단독 재건축을 하면 뷰도 나오기도 힘들 것 같고.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왜소해질 수 있다는 그걸 저는 그거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느끼고 있는데 막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이제 또 많은 그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통합 재건축. 네. 차라리 그 인근에 있는 반도 보라 외부 상가 그리고 거기에 뭐 지금 이제 메가마트 이제 팔렸습니다만 그하고 같이 이렇게 바다에 인접한 그런 지역들을 모두 합쳐서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통합 재건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 미리 들었습니다만은 네. 한번 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아닙니까? 예. 의식주 중에 그 중에서 가장 그 사람의 인간이라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주택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 수단이죠. 그렇죠. 우리 뭐 네. 나라 국민들의 80%가 네. 부의 그 80%가 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든지 최고급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음. 아마 그 욕망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 최고의 아파트를 지금 짓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고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 생각에는 통합이 좋을까 단독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네.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해야지만이 더 큰 가치에 더 좋은 브랜드의 최고급 하이엔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합의 범위가 이제 중요한데 네네. 그러면 통합을 한다 그러면 네. 그 통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인근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시설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참 이 부분은 약간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아니, 있습니다. 뭐 개인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이라 뭐, 생각하시고 예, 그건 들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저는 소유주의 생각으로 예. 뉴비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다고 자부를 하면서 뉴비치가 정말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단지 앞에 뷰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반도보로가 가리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라는 도로 옆에 상가라가 네, 외부 상가가 사실상 있죠. 또 하나의 또 걸림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뉴비치하고 반도하고 상가하고 이 부분이 합쳐진다면은 그게 뭐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더불어서 사실 그 주변에도 따로 말씀을 뭐 이따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땅 부지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지들을 우리가 말하는 옵션이라고 얘기했죠. 부가적인 옵션으로도 예, 같이 예.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뭐 우선 최고의 주거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여기 통합이 돼가지고 면적이 넓어지고 네네. 바닷가 쪽으로 이제 딱 그 재건축이 이제 붙어버리면 네. 뷰도 나오고 네. 뭐 어쨌든 간에 뷰가 지금 뭐 이 부산에서는 최고의 집값 상승의 기준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통합 재건축의 어떤 장점이 뭐 분담금 인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죠? 네, 일반 맞습니다. 분양도 좀 생길 자,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야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 하실 거예요. 여기 시청자분들 다 하실 거고 웬만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이 나라에서 아무 것도 없이 공짜로 야 너희한테 줄게. 이거는 사실 나라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덕분만큼 좀 내놔야죠. 그 형평성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작은 땅에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대한 땅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해서 우리가 뭐 공원도 만든다든가 도로도 확장해주고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더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정상형 하는데 뭐 시에서도 뭐 불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지금 삼익비치가 기부 체납이 20%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보통 한 16% 정도 하는데 예. 자기는 좀 많이 한다고 예. 일부 조합원들은 또 좀 불만이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거기는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니까 네. 또 좀 더 내는 게 안 맞겠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그러 되면 이제 분담금도 좀 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해안 1순으로 접하니까 네. 뷰가 나온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혹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뷰가 일부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어느 아파트가 뷰가 전체 뷰가 다 나오는 어떤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없죠. 아시겠지만은 마린시티의 W, 예. W가 아니죠. 마린시티는 W가 아니죠. 아니죠. 네, 아이파크. 아이파크. 전체 뷰가 안 납니다. 마운틴 뷰도 있고, 부산, 뭐 시티 예, 뷰도 있고 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시 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또 반대로 그 오션 뷰가 많을까요? 오션 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마운틴 뷰나 시티 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익비치도 예. 지금 설계사 예. 두 번 해가지고 다 막 이래 엉망되고 계약 해지한 것도 네네. 뷰를 좀 다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예, 주민들 예.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설계사들이 예.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엉망이 돼가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건 다 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죠. 어렵다고 봅니다. 욕심이 그렇죠.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게 뭐 통합 재건축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단점이 보면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절차가 복잡하다. 예.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지역하고 분쟁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떻습니까? 하는 선생님. 네, 맞는 말씀이고 그대로입니다. 사실 통합을 한다는 건 서두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이권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뉴비치, 반도보라, 그리고 또 상가, 또 상가는 또 다시 또 보시면은 또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모든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죠. 서로가 요구사항이 달라질 것이고, 음.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또 중재해 나가기 위한 또 어떤 그런 특별한 또 모임이 필요할 거고. 자, 근데 그거는, 저는 또 어렵지는 또 않다고 봅니다. 왜냐? 자, 우리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지만은 그 보편적인 욕심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보편성이라는 거는 조금씩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중재를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 부분도 그렇게 우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하여튼 이 단독보다는 통합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앞에 가장 그 핫한 지역이 이제 반도 아파트, 네네. 반도보라, 그리고 외부 상가, 예. 해안 일순으로 가려 그러면 그쪽을 합쳐야 되는데 그쪽에 제가 일단 한번 듣기로는 반도보라도 한번 추진하다가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네, 있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통합을 하는데 찬성을 합니까? 네네. 2022년도까지는 네. 상반기까지였죠. 사실 상반기까지는 단독을 추구하는 추진위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현수막도 걸고 거의 내가 우리 반도보라에. 아파트는 재건축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호응도 좋았고 거의 약 130가구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가 있었는 게
저는 그 반도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반도 소유, 아니, 유비치 사시잖아요. 유비치 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 관심이 깊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왜냐면 저는 하십시오. 통합을 위해서 예, 공부를 한 예,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작년 2022년도에 반도보라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때 일부분에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예. 왜냐면 신탁을 통해서 신탁. 재건축을 하자. 아하. 예, 이 얘기가 나왔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하고 협상을 하다 한가와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 내는 꽉 네, 있는 네, 외부 네. 상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결렬이 되는 바람에 단독으로 추진했었고, 자, 근데 뭐 신탁으로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죠. 아하. 예. 왜 신탁한테 수수료를 왜 줘야 되냐라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통합이라는 어떤 추진위가 만들어졌고요. 아, 추진가 바뀌었죠. 네네네. 그 당시에 통합이라는 추진위가 좀 늦게 시작됐지만은 약 11월부터는 거의 뭐 대세를 이루었죠. 아, 지금은 지난해 11월. 네, 맞습니다. 2020. 그럼 반도 아파트가 이제 120-30세대 되는데, 네네. 그분들은 위치가 이제 바닷가에 좀 가깝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재건축했을 때, 네네. 그럼 우리는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네. 우리는 뷰 잘 보이는데 좀 달라.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뭐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자, 근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욕구 추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자, 내 것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내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반도가 앞에 있지만은, 유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아마도 절대 그렇게 앞서는 뷰를 뭐 네.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반도보라는 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앞에 상가가 있으니까. 굳이 그분들은 뷰를 욕심을 내지 않을 거라고 강히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네. 하기가 이게 이제 통합한다 그러면 네, 또 네. 통합하는 원칙에 따라야지. 그게 또 뭐 나눌 때 뭐 우리는 특혜를 주라 이렇게는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하죠. 제가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많이 보지만은 네. 그건 뭐 불가능하고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좀 공평하게 나누기 때문에 예,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해안 상가. 네네네. 그러니까 내부 상가가 있고 이거 외부 상가가 있는데 내부 상가는 어쨌든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고 네. 내부 상가는 여기 좀 애매한데 상가를 그렇게 포함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아파트를 줍니까 상가를 줍니까? 아,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도 100%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아파트를 줄 수밖에 없죠. 음. 워낙에 그 건물에 대한 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상가 다시 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 아파트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간평가에 따라가지고, 아. 예, 그걸 분배시켜 주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되면 네네. 그런 부분은 또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애매했던 게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내부 상가 같은 건 모르지만은 그 네네. 외부 상가는 제가 본 기억이 없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해안 상가도 네. 일단 재건축에 포함이 되면 예, 예.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예. 그런 걸로 제가 대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마운 일이죠. 예, 그 예. 듣고 있는데 예. 그게 뭐 100% 다 뭐 제하고 뜻은 같은 거 아니지만은 네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 그건 뭐 예. 제가 살지도 않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합쳤을 경우에는 좀 그래 돼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네. 곧 뭐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 예. 한번 또 이야기를 예. 해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보면 그거 한 게 지금 SK 그 도시가스 네네. 소유로 돼 있는 도시가스하고 메가마트가 다 팔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팔려가지고 지금 과연 그 뭐 할 것이냐 한데 뭐 다 거기 뭐 아파트 들었을 것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고 예,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유비치는 단독 재건축을 했을 때 가장 난점이 고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행도를 사해가지고 예, 예. 그랬을 때 이 대우가 이게 샀는데 네. 여기가 메가마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대우가 단독으로 자기가 지어 올려버리면 예. 이 뷰는 정말 결정적으로 지금 장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대우하고 지금 협력 추진하겠다. 예. 같이 재건축을 협조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우가 예. 뭐 최고급 브랜드로 해서 만약에 하이엔드, 통합한다고 서밋이죠, 하면 예. 그렇죠. 예, 서밋. 예, 스미. 뭐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대연 비치는 100% 서밋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대연비치. 예, 대연 비치는 대연자리. 100% 예.
남천자에 남천자. 아, 대연비치죠. 아, 대연비치. 네. 그거는 서미트가 아니? 서밋인데 서밋인가? 그게 완벽한 서밋이 아니라 아, 그래요. 중간에 변경된 서밋이라고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초기 설계부터 서밋으로 되지는 않았다고 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근데 예. 만약에 대우가 정말 자기 최고 하이엔드 그룹으로 해서 브랜드로 서밋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유비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죠. 나쁠 이유가 없죠. 예, 예. 예. 게다가 옆에 거기 더시가스 부지라고 하죠. 예, SK 예, 부지, 예. 메가마트 부지를 다시 거기에다가 주상복합으로 올려오고 같이 뭐 한 단지처럼 만들어진다면은 최고비 아닐까요? 최고일 것 같습니다. 최고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게 뉴비치로서는 예. 살 길이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그게 너무 좋은 거 꿈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 예. 어느 유능한 예. 정치력이 있는 조합장이 나타나면 예. 이제 그렇게 또 대화와 협의가 되면 네. 좋아지겠죠. 꿈이라도 그렇게 꿔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통합안 중에 예. 이제 그 쪽하고 이제 협력 네네. 추진하겠다 하는 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 저는 오늘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예. 왼쪽으로 가면 해수부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금 기숙사로 쓰죠. 예, 뭐 기숙사인가 뭐 간사인가 그렇게 예, 진행되고 예. 있죠. 거기도 통합 대상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상구역으로 사실 그걸 말씀드린다는 건 누가 어디서 나왔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민감한 발언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땅을 해수부 땅이죠. 뭐 뉴비치라는 아니면 반도보라 아니면 이런 개인들이 이거를 뭐 통합한다. 이건 사실상 뭐 좀 하나의 좀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지. 그거를 뭐 국가가 그렇게 쉽게 결정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통합의 가능성이다. 네,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국가 땅이 이 해수부 간사인 국가 땅이 사실 큰 이제 효용성 없이 어떤 공공기관이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하나의 국가의 어떤 낭비,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왜 그 좋은 자리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시의 발전을 위한 시설물이 오거나 아니면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 오거나 해야 되는데 뭐 단지 거기 해수부와 그렇죠. 관계없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 부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만청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생뚱맞죠, 거기. 네네. 그런 자리가 사실 있다는 거는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같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뉴비치의 가장 큰 단점이 학교가 멀다는 겁니다. 학교. 네네네. 학교가 거기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젊은 사람들의 꿈이 광남 초등학교도 맞습니다. 예. 저쪽에 예. 있고 예, 그렇구나. 초품화가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지. 선망의 대상입니까? 예. 근데 사실 좀 학교에 대한 좀 일부분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합쳐가지고 그렇지. 일부 좀 땅을 내야서 학교를 지으면 되겠네요. 지금 수영구에는 네. 중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 남천동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남천동에 중학교가 예, 없어요? 남천중학교는 대연동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래서 대연동에 있는 남천중학교 그리고 한바다중학교 광안리에 있습니다. 광안리 정중앙에 한바다중학교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대천중학교로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뭐 이건 제 뭐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학교 하나 있으면은 참 좋지 않겠나라는 꿈을 좀 그러니까 예. 그런 꿈을 가진 신분이 주민 같으면 네. 당연히 이거는 합치도록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해수부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합쳤을 경우에 예. 그러면 그 기숙사 아파트를 좀 내줍니까? 어떻습니까? 땅만 팔고 나가야 돼. 뭐 그거는 협상이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협상 나름이다. 땅을 팔아가지고 뭐 다른 데 우리 하게 지역이 기숙사 사는 칠 것도 수도 있겠고. 웃기고 아니면 기숙사라는 거는 나라는 땅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땅이 있습니까? 그 이전하고 그거를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또다시 그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준다거나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항만청이 예. 부산 항만청이 사실상 남천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항만청을 북항에 보내면 되겠네. 그거 좋아요. 앞에 항만청이고 북항 앞에
항만청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이제 통합되는 대상들입니다. 대상들이고, 그 다음에 508동, 509동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같은 유비치인데도 예.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예. 거기는 남천 해변시장입니까? 예, 그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가 있었죠, 그거는? 원래 유비치는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저도 사실 제가 살기 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유비치는 2단계로 준공이 났습니다. 먼저 501동부터 시작해갖고 507동까지 1차로 준공이 났고요. 그 다음에 508동하고 509동이 2차로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은 약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특징이 501동부터 507동까지는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이종 주거 지역. 네. 사실 뭐 용적률이 그래서 많이 높지가 않죠. 되죠. 곧 층수에 대한 제한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반대로 508동하고 509동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거 같은 게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뭐 사실 거기에 무언들 한들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입지에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유비치가 앞에하고 통합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거기 508동 9동입니까? 네네. 508동 9동 주민들은 단독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따로 짓겠다. 네네네. 통합을 하면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앞에가 메가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너희들끼리 하면 우리는 뭐 따로 하겠다. 태생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죠, 맞죠. 그걸 뭐 우리는 더 용적률 더 높여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걸 하는 움직임이 있고 하던데 그 부분은 통합을 해서 추진하자는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한 힘이 되고. 그렇죠. 단독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큰 압력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508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소형 평수입니다. 몇 평이죠? 거기가 17평인가 아마. 17평. 지금 17평하고 19평짜리가 507동하고 508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약간 투자자분들이 실거주민들이 좀 작습니다. 비율이 작습니다. 전세나 임대료주고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세를 주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분들이 투자자 아닙니까? 빨리 시대 차익을 만들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단독파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소유주 채팅방을 보시면은 7동, 8동에서 조금 단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건 뭐 삼익비치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삼익비치도 그렇죠. 이제 소형 평수는 빨리 하자는. 당연할 겁니다. 상당히 그래가지고 좀. 뭐 당연히 투자자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을 만약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수영구청이나 시에서 이제 그 인허가가 추진을 할 때 통합보다는 좀 쉽지가 않겠죠? 뭐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가 좀 나오겠죠. 지금 그 수영구청이나 부산시에서는 가능하면 다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서 개발하자는 그런 의견이 뭐 강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도시개발 내용에 보시면은 일단 그렇게 권고를 많이 합니다. 뭐 해운대 경우에도 그랬고 해운대 중동도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일단 도로 확보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유비치가 도로 여건 사정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앞에 도로 말이 4차선처럼 만들어놨는데 주차장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앞에 또 일본 불법 주차 다 돼 있고 그리고 우리 CCTV 카메라는 나무에 다 가려서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도로 여건은 사실상 최악이죠. 근데 그거를 확보하지 않는 재건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서 도로를 확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수영구청장 같으면 시역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삼익비치 앞에 6차선이 생기거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어져가지고 해변도로로 해가지고 유비치로 빠진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유비치에 오면 그 6차선이 4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시나 구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교통량이 네. 줄어드니까. 그게 교통설계의 기본이죠. 예.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상가라든지 반도보라는 2차선 정도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일이 네네.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도시계획성을 볼 때는. 네, 맞습니다. 오로지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통합 추진을 해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좀 발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8년, 20년 사셨다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이 19일 날 선거를 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선거가 마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그 내용에 대한 공지가 별로 없었는데 예. 현재 뭐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예. 약 아직 뭐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안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전자투표죠. 네네네. 예. 전자투표도 있고 예. 그다음 우편투표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상 뭐 누구든지 자기 재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자기 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투표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저는 우리 그 소유주 단톡방에서 예,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9일이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 3월 달이니까 많이 남았다 그죠? 네, 그렇죠.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죠. 변수는 어떻게 발전을 네. 할지 모르지만 단톡방이라고 말씀하셨죠, 입주민들 들어있는 방. 예, 소유주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네. 몇 분들이 들어와 있죠? 약 한 300한 여분이 들어와 계시죠. 많이 들어와 있네요. 사실 뭐 그 900세대 중에서 하면 아직 30%가 안 되죠. 그분 여론은 어때요? 그쪽 방 여론은? 너무 또 노골적으로 강하게 했지 뭐. 너무 약간 좀 한번 질문 안 하시면 생각 못한 네, 질문이셔서. 그건 뭐, 근데 뭐 네. 답변 드려야죠. 이거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단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 근데 그래요? 한정적입니다. 음. 그 숫자가 한정적이고 사실상 그 360여 명 중에서 300여 명입니다. 360명인지 그 중에서 대부분이 무응답자입니다. 아,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그분들이 단독인지 찬성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뭐 뭐 중도도 있을 거고. 근데 현재 약 한 20여 명은 아주 강하게 반대를 요청을 하고 있죠. 아니, 반대가 아니지. 그 단독을 주장을 하는 분들.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단독을 주장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서영봉 씨가 실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나는 투자자입니다. 예. 빨리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난 단독할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저는 뭐 제가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네.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예. 따라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또 좀 뭐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사실은 그걸 정해지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뭐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번 투표 중요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하면 이제 유비치도 이제 4월 달에 투표 끝나고 나면 어디 조합이 이제 구성이 됩니까? 아직 지금은 준비위원회입니다. 예. 아직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예. 임시죠, 임시. 임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거나 그런 단체는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소유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예.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모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식 추진위회를 투표를 거치하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출된 추진위원회가 이제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투표를 주도하는 위원회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임시추진위원회에서 예, 예.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걸
준비를 하는 네네. 그런 조직은 법적인 그 권한은 없지만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 하지만 열심히 하기 그런 위해서 게 있다, 그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만들어진 단체고 근데 거기도 반대로 보면 통합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반대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서로.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이게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외톨이 될 가능성이 좀 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빨리 그걸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네. 부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작은 구역별로 쪼개가지고 각자 개발하기보다는 뭔가 큰 틀에서 도시계획에 맞게 네. 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하여튼 오늘 그 뉴비치 재건축 네. 그 이제 또 뭐죠 이게 단독 개발이냐 통합 개발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뭐 다르게 좀 더 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우리 남천동은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뭐 빵천동이라고 매우 진짜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맞습니다. 예, 마을입니다. 동네죠. 그런데 여기에 주거단지라는 거는 또 반대로 하면 부산 최고의 주거단지고요. 예. 옛날 부산 최고의 또 부촌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소유주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같이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으로 뭐 그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좋은 아파트를 짓고 부산 최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바쁜 시간 내줘서 고맙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유비치 재건축에 관련해서 거기에 한 20년 살아오신 주민을 모시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판단하시라는 그런 의견이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19일 날까지 투표를 한다 하니까 그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아파트가 되고 정말 삼익빛에 못지않은 아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산의 그런 아파트가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해주시기를 유비치 주민들에게 제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나면 또 좋은 기회에 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